네,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번 총선 과정을 정책과 공약의 대결로 또 정책과 공약을 통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사고하고 또 시민들과 다가가기 위한 소중한 이러한 자리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만호 후보께서 공통으로 준비한 새로운 공약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이광재 선대위원장께서 갑을 공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천만 다 가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갯벌뿐이었던 그 지역의 공간들이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그리고 5천억의 부가가치와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그야말로 기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녀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는 춘천을 마찬가지로 춘천 국가 호수정원으로 춘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방법은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고 합니다. 물의 도시인데요. 그동안 이 물이 그야말로 억울한 자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종 규제에 묻혀서 하지만 이제는 그 규제를 풀어내고 그 물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새로운 백년국간이 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호수를 태모로 한 국가정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순천만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캠프페이지 과거의 이 공간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이제 공원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한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거치 기간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승적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포럼, 정원 디자인전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벤트와 국내외적인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산을 가지고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정원으로 지정받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정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수목정원법과 더불어 가지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가칭 국가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기존에 산림청이 관할하는 그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와 관할하게 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와의 협력이 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춘천시는 물의도시 구축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캠프페이지와 그 다음에 의암호 그리고 의암호를 둘러싼 서면서부터 해가지고 신메리, 사우동 등등 관련 마을을 물의도시 조성 계획을 가지고 투자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의도시 프로젝트하고 같이 맞춰서 이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두 번째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는 이미 지금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싶다시피 춘천역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과거에 그 미군 숙소로 되는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엄마들의 맘파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내서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의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다케오 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모델을 결합시켜와서 우리 육아하기 좋은 전국의 최고의 복합 맘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교육과 휴식과 커뮤니티, 아이들 보육까지 책임지는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서 요가 종합 지원센터들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요가 종합 지원센터는 지금 노원구에 국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수학도서관, 문화관이라고 수학도서관과 문화관을 결합한 그런 국립시설이 있는데요. 그 모델도 함께 차용을 해서 이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잠시 후에 정만호 후보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이 춘천이 데이터 센터 부지로서 아주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학을 잘해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만들어내고요. 그 캠프페이지와 의암호 사이에 지금 춘천역이 있습니다. 이 춘천역은 향후 동서고속철이 완공되면 확장되어서 재구조화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춘천역 주변에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창업 단지와 더불어서 창업 레지던스 등등과 국합된 그러한 공간으로 또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에 기차를 타고 와서 춘천역 주변에서 정말 멋지게 4차 산업단 모델로 구축된 그런 창업 공간 내에서 업무 공간 내에서 청년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거기서 유니콘 기업이 아주 그냥 많이 육성될 수 있고 또 정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떤 벤처 기업들이 그 속에서 꿈과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적인 어떤 꿈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을 평화 인터체인지 도시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춘천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분지형으로 갇혀있는 도시였는데요. 이제 동서고속철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춘천에서 화천 양구 거쳐가지고 물론 속초에서 동해 북부선을 타고 금강선까지 가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꿈의 SOC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춘천 화천 양구 거쳐가지고 양구에서 내금강까지 이어지는 최단 코스의 신금강선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남북 평화 시대의 남북 교류와 남북 물류의 거점 도시로서의 춘천의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춘천까지 중앙고속도로가 있고 이것을 철원까지 연장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춘천이 사통팔달 물류와 그리고 그 교통에 있어서의 인터체인지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 내에는 이 동서고속철에서 촘촘한 역세권 개발들을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춘천역이 재구조화 되게끔 되어 있고 남춘천역은 또 남춘천역대로 가장 활발한 그런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 주거단지가 밀접되어 있는 퇴계역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북춘천역사까지 장기적으로 신설을 해서 촘촘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춘천을 좀 새로운 도시 비전들을 가지고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춘천 갑 지역구에 대한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만호 후보께서 을 지역의 비전들을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이광재 선대위원장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육아교통 일자리로 꿈꿔왔던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공약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추려서 별도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춘천을 대한민국 빅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산업의 크기가 커지고 있고 또 데이터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경쟁도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미 네이버와 삼성 SDS가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현재 공냉식입니다. 춘천의 청정한 공기 그리고 차가운 기온을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식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낮추는 게 그 방안이 중요한데 춘천에는 소양댐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수심 180m인데 그 중에 약 130에서 150m 지점에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 배출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연중 7, 8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차가운 물을 데이터 센터에다가 집어넣어서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식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이 다시 데워지면 그 옆에서 스마트 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곳이 바로 지금 동면에 있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입니다. 그곳에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또 수도권에 첨단 IT 기업을 이전하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천이 IT 기업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센터 옆에 빅데이터, 거기 모여진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가공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그 지역이 빅데이터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5년간 1000명의 빅데이터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 내년에 춘천을 그 지역을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전 기업 또는 유치 기업에 대해서 조세 감면이라든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받는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신규 일자리가 약 5,500명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도로 설계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올해 진입도로 설계에 들어가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은퇴하지 않는 현역 도시 베테랑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은퇴자가 연간 귀농 귀촌 인구가 연간 지금 대한민국 전체 5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약 14%가 서울에서 옵니다. 특히 50에서 64세 인구 중에 건강을 이유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몇 살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73세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일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춘천은 좋은 환경, 청정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관광 자원, 또 휴식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전국 귀촌 인구의 10%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휴양하고 또 살 수도 있고 체류도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LH의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춘천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휴양 체류형 스마트 오피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춘천에 벤처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서 은퇴자들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청년들에게 가진 기술,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자와 청년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춘천의 인구 유입 효과도 생깁니다. 베이비 부모를 위한 대안적 공간들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아까 허영 후보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지금 춘천까지 와 있는데 화천을 지나서 철원까지 연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경춘국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받았는데 강원도의 다음 예타 면제 사업이 중앙고속도로 철원 하천 연장 사업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으로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평화가 조성되면 장차 원산까지 이어지는 물류의 중핵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해 북부선이 연결이 돼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베이징으로 몽골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연결하는 철도가 이미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 구간이 완성이 되면 중앙고속도로를 지난 대한민국 동부 내륙의 물류가 철원 화천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원산에 집결을 함으로써 강원도 북부 지역이 대륙 경제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그 핵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2경춘국도가 대성리에서 당림까지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림 구간 뒤가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삼막산 뒤로 해서 용산리까지 연결을 해서 외곽도로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천의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레고랜드와 연결하는 서면대교를 통해서 도심과도 연결이 돼서 레고랜드도 살리고 또 레고랜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2경춘국도를 당림리까지 연장하고 그 사이에 춘천 서면대교 하중도에서 나가는 서면대교를 잇도록 하는 환상형 도로 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 수도 춘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앞에 계신 세 분의 승리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죠. 먼저 저희가 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 보통 이 자기 지역구를 표밭으로 생각합니다. 이 표밭으로 생각하는 이 풍토를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지역구는 일터다. 표밭이 아니고 일터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일터의 결과로서 우리는 평가받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 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퇴출돼요. 우리는 이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싸우는 국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정쟁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고 희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허영 후보와 정만호 후보와 원경환 후보에게 일하는 계획을 만드는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원도는 소외로부터 극복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여태까지 해놨던 것을 뺏겨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나아가야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는 국가 호수 정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수십 개의 나라를 가봤습니다. 스위스의 부베라는 곳에 가면 인구가 29,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만 호수 옆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네슬러도 있고 아름다운 호텔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춘천은 호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호수의 공원을 호수 정원을 만들어서 세계의 관광객을 이곳 춘천으로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영 후보와 정만호 후보는 그 호수의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어서 우리가 야생화를 꺾어서 연인들에게 선물하는 멋진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저녁에 조명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인천이 만든 연극이 우리 밤에 배를 타고 수변 위에서 연극 공연을 하는 멋진 밤의 문화가 있는 춘천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캠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닭개호 도서관을 생각하게 된 것은 닭개호 시장이 젊은 시장인데 왜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아이들이 없을까? 공부를 하라고 공부방은 잘 만들어 놨고 시립도서관은 잘 지어놨는데 아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있는가 전부 찾아보니까 전부 스타벅스 커피방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와 공동으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문화 공간이자 아이들이 회의도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어요. 이 조그마한 인구 5만의 닭개호시의 도서관에는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이 옵니다. 춘천역은 캠페이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춘천역에 내리면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어머니들이 모여서 우리가 자기의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볼 수 있고 그러한 곳으로 거듭나게 되면 춘천역의 종착역이 아니고 춘천역은 새로운 관광의 시작이자 쉼의 시작이자 일의 시작이자 아이와 함께 노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센터 산업은 이건 국가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건데 일본이 국가 데이터 센터 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진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간에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면서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는데 데이터를 둘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적지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데이터 센터 산업을 만들게 되면 이건 국가의 최대 산업으로 미래 산업이 됩니다. 거기에 춘천이 데이터 센터 산업을 추진해 나가면 저는 국가에게 기여하고 춘천에게는 미래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AI 시대인데 AI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과 슈퍼 컴퓨팅 파워 능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학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허영 후보와 우리 정만우 후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수학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짜올 수 있는 두뇌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점점 더 1인 경제 시대가 돌입하게 됩니다. 점점 더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5세까지 일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0만 명씩 귀농귀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0대는 지금 55살이 돼서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상무가 안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2라운드가 강원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인생 2라운드가 강원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곳에 춘천이 있고 홍천이 있고 행성이 있고 원주가 있고 강릉이 있고 속초가 있다는 것. 그 시대를 열어야 강원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속초에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를 사기엔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가보면은 비즈니스 센터에 가게 되면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강원도에 와서 쉬면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엔 국제회의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CAD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맥북도 있어야 되고 3D 프린터도 있어야 됩니다. 일과 회의와 일을 하면서 휴식도 하면서 비용이 저렴한 곳, 그것을 강원도에서 스마트 오피스 센터와 리조트가 결합된 것, 저렴한 비용에 살면서 일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허영 후보와 정만우 후보는 이제 춘천이 수부도시답게 그리고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많은 연인들이 오는 아름다운 도시답게 이거 호수 정원에서 멋진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세요.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는 제가 확실한 보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셋이서 국가 호수 정원을 대표공원 하나만 하죠. 국가 누가 한번 외쳐주실래요? 그럼 우리가 화이팅!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네. 국가정원으로. 네. 자, 그러면 국가호수정원 제가 외치면 세 분께서 화이팅 하는데요. 나머지 분들도 같이 해주시죠. 자, 국가호수정원 화이팅! 화이팅을 들고 원경환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경환입니다. 저는 우리 홍천의 현안 사항인 30년 수건 사업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 건설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할까 합니다. 지난 27일 KBS 토론회를 보셨을 겁니다. 상호토론 문제, 상호토론 시간에서 저는 용문 홍천간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상대 후보와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강원일보를 보게 되게 되면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을 하겠다고 상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업 내용에 전혀 다른 원주에서 횡성, 횡성에서 홍천, 홍천 출천을 거치는 내륙순환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더 질의해 본 바, 본인은 용문 홍천 철도 건설이 아니고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고 그 제목을 선정했다고 했으면서 내륙순환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문 홍천 철도 건설은 분명히 노선이 있는 겁니다. 그 노선은 용문에서 청운을 거쳐 홍천 양도원, 홍천으로 오는 34.2km 구간 철도 건설입니다. 전혀 철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홍천 지역의 30년 수건 사업,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 건설, 내년에 시행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대 후보가 제시했던 원주에서 횡성 그리고 홍천, 춘천 간 내륙순환철도 반드시 국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원주에서 춘천까지 가는 이 열차는 전철 운행입니다. 강남에서 출발해서 현재 여주까지 오고 있고 여주에서 원주까지 공사 기간이고 그 이후에 홍천까지 가는 전철 운행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제 강남에서 홍천까지는 1시간 이내 거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전철 운행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용문 홍천간 또 원주에서 춘천까지 이 철도 건설 두 가지 모두를 내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홍천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이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리고 우리 수도권 인구들이 많이 홍천을 찾아오고 귀촌인들이 우리 홍천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철도 건설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거듭드리면서 간단히 브리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울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철도가 연결되고 난 다음에 대략 관광객이 우리가 800만 정도가 170만에서 800만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춘천 인구의 순인가 증가는 대략 3만에서 3만 명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춘천이 국회의석이 2석이 되는 한 계기도 이 철도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도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면 또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또 연결되면 속초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강릉까지 KTX가 연결되고 나서 강릉이 또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철도냐? 라고 하면 이제 철도의 시대와 자율주행차와 시대와 드론의 시대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도로 중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도로 중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철도 중심의 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72%입니다. 이곳에는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옮겨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가 100대가 있으면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출근할 때 가지고 가고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96대의 주차 상태가 돼 있는데 이 자동차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에 3시간 반을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 받는 것에 차를 사야죠. 기름 넣어야죠. 보험료 넣어야죠. 주차비 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주차장, 미국의 전역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하면 미국의 GDP만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의 시대는 자율주행차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기차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짧은 거리에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 많은 수가 이동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철도로 연결했을 때 국가도 획기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심에서 우리가 1km만 벗어나면 10km만 벗어나면 바로 농경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강남에 2천만 원, 1억 원짜리 평당 땅에서 우리를 차를 타고 10km만 이동하면은 몇십만 원짜리 땅으로 바뀝니다. 서울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 신촌에 10평짜리의 오피스텔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비용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와 연결해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왜 용문하고 홍천인가라고 보면 이 청량에서 춘천도 연결돼야 되고 여주 원주도 연결돼야 되고 횡성에서 우리가 춘천까지도 와야 되고 용문서 홍천을 연결하게 되면 수도권의 전역과 전면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곳 강원도가 되고 홍천 면적 자체가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군입니다. 그리고 거의 제주도만 합니다. 그래서 그 군에 무슨 철도가 2개 필요하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면적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미국의 영화나 유럽의 영화를 보면 철도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권과 강원도가 철도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강원도의 미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의 생활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더 많은 미래의 자원들이 함께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2라운드를 살게 될 새로운 분들한테는 더욱더 기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문하고 홍천까지 철도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경환 선후보님 나와주세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할 때 우리 정만호 우리
선배님하고는 청와대에 같이 있었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요 공약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을 가질 때 세상은 열립니다. 중국의 노신이라는 작가가 처음부터 길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면서부터 길이 생깁니다. 우리는 강원도에 소외받는 강원도가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문 홍천 철도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후보자께서 용문 홍천 철도 용문 홍천 철도 파이팅으로 하죠? 이렇게 하시죠. 그거 지금 네. 하실까요? 네. 용문 홍천 철도 하면 여러분 파이팅 같이 해주십시오. 시작. 용문 홍천 철도.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자, 더 멋진 샷으로 웃어주시고. 자,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그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 이 교통망, 그것도 철도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벌써 기차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 다시 한번 하면 화이팅합니다. 용문 홍천 철도. 화이팅! 네, 자, 이제 네 분 다 고맙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실까요? 나와서 네. 우리 구호는 갑구의 후보께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하면은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자,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 화이팅 소리가 이